한미 관계가 전환기적인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미 동맹의 위기를 역사적 맥락 위에서 풀이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한미 동맹은 1953년 6.25 전쟁이 정전된 직후에 체결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72년이 흘렀습니다. 동맹에는 원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칭동맹, 비대칭동맹.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을 맺으면 국력이 비슷한 나라들끼리니까 대칭동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국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대칭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1953년 동맹을 처음 체결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력이 차이가 많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대칭동맹의 숙명 같은 딜레마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비대칭 동맹, 한미 동맹 같은 비대칭 동맹의 딜레마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동맹을 맺은 나라 중에 강한 쪽, 강대국은 약소국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루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약소국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방기의 공포라고 말합니다. 한미 동맹은 체결 당시에 미국이 연루의 공포, 한국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상에 반대하고 국진 통일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같이 완고한 지도자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동맹 체결 자체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강한 설득력으로 밀어붙여서 동맹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연루의 공포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입장,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방기의 공포가 끊임없이 작용했는데 한미동맹 72년 역사를 보면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어요. 한미동맹의 위기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첫째는 시대적 배경, 그 당시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도 영향받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맹이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번 말고 지금까지 있었던 위기 두 개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리차드 닉슨 대통령 때의 위기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재임했습니다. 5년간 재임했죠.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했기 때문에 재임 기간이 5년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서 패전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발을 뽑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의 아픈 경험 때문에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동맹국들도 자기 나라 안보는 1차적으로 각자 책임져 주라. 미국이 다 챙기지 못하겠다. 그걸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럽니다. 닉슨 독트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철수하거나 줄이겠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닉슨 대통령 재임 중에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라는 걸 하면서 이른바 동서 긴장 완화, 그걸 대탕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생겼습니다. 긴장 완화는 주한미군의 근거를 약화시킵니다. 긴장이 없는데 왜 주둔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배경, 월남전 패전과 대탕트라는 것 때문에 한미동맹의 위기가 옵니다. 실제로 닉슨은 재임 중에 주한미군 1사단 2만 명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대단히 그 당시에 한국의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두 번째의 한미동맹 위기는 지미 카터 대통령 때의 위기입니다. 이때의 위기는 시대 배경이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른 이른바 대통령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위기였습니다. 카터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카터는 매우 이상주의적인 정치를 꿈꾸었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도덕주의, 인권에서는 인권 외교를 표방했습니다. 더구나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 지상군이란 건 육군을 말합니다. 주한미 지상군의 완전 철수를 공약하고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말기였습니다. 박정희 말기와 카터 초기가 겹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긴급조치 9호라는 걸 갑자기 선포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유신체제를 비판하면 경찰한테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상 다반사처럼 자주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국은 특히 카터 행정부는 그걸 그대로 묵과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해제해라, 재소자 석방하라고 마구 요구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카터의 주한미 지상군 완전 철수 계획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무기 개발을 은밀하게 추진합니다. 한미 간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1979년 서울에서 열렸던 박정희 카터 회담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것이 바깥에까지 들려서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가 높아졌는데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부와 의회가 주한미 지상군 완전 철수라는 카터의 공약에 맹렬히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감축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위기는 카터와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의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것이 위기에 작용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저는 전환기적인 위기고 복합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시대적 배경과 대통령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시대적으로는 미국 단독 패권 시대가 끝나고 미중 패권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훨씬 예민해지죠.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이른바 세계화의 부작용으로서 제조업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서 제조업